네, 안녕하십니까. 글로벌스타입니다. 오늘 2월 7일 금요일 2시 한국 시간 2시 반입니다. 어제 22 금리 발표가 있었는데요. 어제 제가 예상하기에는 이런 형태의 하락 깃발형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, 네, 그래서 유로가 조금 더 하락을 할 걸로 이제 봤었어요. 예, 그 원인에는 어떤 그 22가 시장에서 기대하던 추가적인 금리 인하라든가 또는 그 통화 팽창 어떤 완화책, 예, 완화책을 뭔가를 내놓을 거라고 이제 사실은 판단했었거든요. 예,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로이터 폴 조사에서도 기대치가 있었고, 또 기술적 흐름으로 봐도 이게 상승할 어떤 형태의 모양으로 보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가 좀 맞지 않았었거든요. 근데 어제 정작 이제 그 금리가 발표가 되고, 이렇게 채널 라인을 소폭 하향 이탈하는 척 하다가, 결과적으로는 드라기 총재가 아무런 결국은 얘기가 없었습니다. 지난달과 다를 바 없는 그냥 미온적인 태도가 나오면서, 시장이 아주 이상한 뜨거운 반응을 하면서 어제 아주 뒤통수를 아주 제대로 맞은 날이었습니다. 어쨌든 이제 그동안 관심이 되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22 위원들이 뭐 큰 문제가 아니다, 일본 같은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어떤 어제 상승이었던 유로달러 상승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. 근데 여전히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. 이제 이 정도까지 쳤는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.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. 여기서 똑같은 경험을 하고도 결국은 리버스가 나왔고, 이번도 좀 비슷한 형태의, 지난번에도 하락을 기대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리버스가 나왔고, 그때도 이렇게 하락 깃발을 만들었었어요. 그래서 참 요즘에 유로달러가 조금 움직임이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움직임이에요. 또 지금도 이번에도 이렇게 하락 깃발을 만들고, 또 이제 아주 급등을 해버리고, 이런 형태입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이쯤 되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일단 이렇게 피보나치를 보면 유로가 이제 펀더멘털이 아직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. 또 유로존의 경기 회복세 등등을 놓고 볼 때 뭐 아직은 좀 하락하기엔 좀 그 시장이 원치 않나 봐요. 그리고 지금 기술적인 면을 놓고 보더라도 조금 더 하락을 하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는데, 아직까지는 조금 좀 왔다 갔다 합니다, 이게. 그래서 어쨌든 이게 하나의 어떤 A파가 됐고, 여기 하나의 B파가 됐고, 그 다음에 C가 이 정도로 간단히 끝났다라는 형태가 일단 형성이, 현재까지는 이제 어제 어쨌든 상승이 있었으니까, 요렇게까지 이런 식으로 일단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, 어딘가 모르게 조금 맞지는 않습니다. 이게 이런 기술적 흐름이 어딘가 모르게는 맞지 않는 그런 흐름이라,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마 다음 달에 열리는 이번 달 중부터 나오는 인플레이션 보고서라든가 여러 가지 그 흐름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어요.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기에는 뭐 지금은 이제 조금 미주수인 장면이고요. 장면이 미주수인 장면이고, 여전히 여러 가지 가능성은 남아 있어요. 그냥 A, B, C 이렇게 A, B, C가 안 끝난 상태에서 예를 들면 요게 이제 뭐 1번에 좀 어제 깊게 왔지만 이게 1번에, 그 다음에 2번에, 조금 모양이 아름답진 않아요. 이런 형태는 3번에, 4번이다라고도 아직까지는 뭐 꼬리들만 건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능성은 남아는 있습니다. 근데 이런 형태보다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A, B, C 형태로 해서 이게 한 파동 더 올라가서 약 3700 부근에서부터의 저항을 맞고 내려갈 그런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. 그래서 일단 큰 그림은 조금 더 큰 그림에 대한 어떤 그 추세를 판단을 조금 유보하기로 하고요. 어쨌든 지난번에 이런 형태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 하락을 중심으로만 다시 보시면, 지난번에 이 나온 하락에 대한 지금 되돌림 과정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할 수도 있어요. 이렇게 보면 현재 어제 찍은 자리가 50% 자리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았다는 점을 볼 수가 있어요. 볼 수가 있고,
워낙 빠른 시간에 그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그 중요한 삐자리들을 예, 다 그냥 지나쳤죠. 네,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또 non-farm 페이롤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. 예, 오늘 이제 이벤트의 마지막 날인 non-farm 페이롤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, 이 non-farm이 지난달에 쇼크가 왔죠. 굉장히 이제 그 ADP non-farm에 비해서 아주 큰 수치로 줄어들면서, 이게 일시적인 계절적인 영향이냐, 아니면 실제로 미국의 고용 추세가 이렇게 악화된 거냐라는 시장의 이슈가 예, 오늘 밤 10시 반에 네, 확인이 될 예정입니다. 네, 수요일날 발표한 그 ADP non-farm은 뭐 비교적 예상치와 부합하는 18만 개 정도 수준이었고요. 예, 오늘 이제 나올 non-farm에서는 18만 5천 개를 예상하고 있는데, 과연 뚜껑을 열었을 때 얼마의 일자리가 창출됐을지가 네, 이제 유로 달러의 생명력을 네, 더 이렇게 연장을 시킬지, 아니면 이게 어제 올랐던 이게 정말 시장의 어떤 그 뭐랄까요, 어떤 청산 물량들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으면서 단지 이 하락에 대한 조정파 성격이었는지가 이제 오늘 분명히 판가름이 될 겁니다. 그러면 당연히 또 다른 이런 또 시작을 또 하겠죠. 이런 형태 또 다른 시작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굉장히 지금 난해한 장면이에요. 그리고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작은 차트로 보시면 지금 이렇게 일단 요거 먼저 보고요. 보시면 이게 만약에 조정파였다면 즉 A, 예, B 저점을 안 깨면서 리버스를 만들면서 저점을 안 깼죠. 네, C 형태의 조정파라면 또 그런 가정도 해볼 수가 있어요. 충분히요. 조정파라면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조정파라고 어그리할 수 있는 예, 정도의 그 레벨입니다. 딱 이렇게 보시면 조금 오버슈팅이 좀 나왔어요. 이 161.8%보다 약 한 10한 4, 5핍 정도의 오버슈팅이 나왔는데 역시나 이제 그 자리에서 계속 저항을 맞고 이제 조금 이제 내려오는 눌리고 있는 추세예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정파로 볼 소지가 있다라고 일단 보고 싶고요. 또 작은 차트 개념에서는 네, 지금 이제 이렇게 아직 잘 안 내려오고 있죠. 안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는 고점을 한 번 더, 예, 고점을 한 번 더, 적어도 더블탑 이상의 고점을 한 번 더 만들고서 네, 뭐 조정파를 주든 아니면 하락파를 새로 만들든 예, 할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.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어떻게 플레이를 할 거냐면, 일단 고점을 만들 수도 있고요. 유럽장에 오늘 몇 가지 독일 트레이드 밸런스부터 몇 가지 지표가 있는데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만든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폭으로 올라가지는 못할 겁니다. 요 레벨들이 다 지금 저항 레벨에 있기 때문에, 따라서 저는 이 161.8% 약 3602, 그 다음에 선물로 보면 약 3605 정도 됩니다. 어제 저항받았던 3605에서 3610 정도 레벨부터는 저는 분할 매도로 예, 다시 한번 매도를 시도할 계획입니다. 어제 좀 많이 당했는데요. 분할 매도로 다시 한번 매도를 시도할 계획이고, 분할 매도입니다. 여기서 일부 고점을 넘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, 고점을 혹시나 좀 넘겨주면 거기서 또 일부 형태의 분할 매도를 통해서 고점을 못 넘기기 전에 또 하나가 들어가고, 고점을 좀 넘겼을 때 또 하나가 들어가는 형태의 분할 매도를 통해서 오늘 non-farm 페이롤 이전에 예, 이제 어제 급등시킨 거에 대한 네, 다시 조정파가 적어도 직전 고점 레벨이었던 예, 약 355 정도 레벨까지 다시 예, 내려와 주기를 기대하는 예, 그런 트레이딩을 할 계획입니다. 그리고 이 아래에서 매수를 잡을 건가는 non-farm 페이롤의 수치를 이제 확인을 하고 예,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위축이 됐다면 이제 매수 관점을 다시 봐야 되겠죠. 네, 그런 흐름으로 오늘 트레이딩을 할 계획입니다. 그래서 어제 또 모처럼 만에 공개 방송을 했었는데 유로 달러가 네, 이런 아주 뭐 개급등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어제 그 방송이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들 대처를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시황 설명을 남기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좋은 트레이딩 하십시오.